지금 보시는 이 삼계탕, 사실 조선시대 복날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근본 없는 금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왕이나 내로라 하는 사대부 양반들이 복날만 되면 인삼 팍팍 넣은 영계 삼계탕을 뜯었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팩트는 충격적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정승판서도 복날에 삼계탕을 먹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날이 무더워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날이 있죠. 바로 초복, 중복, 말복, 이른바 삼복더위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펄펄 끓는 삼계탕집 앞에 길게 줄을 서거나 각종 보양식을 찾아 먹으며 땀을 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조상님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지금처럼 초복, 중복, 말복을 나누고 복날이라고 유난을 떨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지독하게 챙겼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날짜를 계산했고 더 치열하게 복날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복날의 상식 중 상당수는 완벽한 가짜 혹은 현대에 만들어진 왜곡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복날에 삼계탕을 먹지 않았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체면 때문에 개고기를 절대 안 먹었다. 복날의 복자가 자가 아니라 다른 뜻이다. 오늘 역사적 기록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여러분이 몰랐던 조선시대 복날의 비밀과 진짜 황제 보양식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복날의 팩트를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팩트 체크.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개념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생긴 걸까요? 많은 분이 복날의 복자를 자로 착각하십니다. 더운 여름 잘 버티고 복 받으라는 뜻으로 말이죠. 하지만 실제 복날에 쓰는 한자는 바로 엎드릴 자입니다. 사람이 개처럼 바짝 엎드려 있는 형상을 한 글자죠. 도대체 누가 무엇 앞에 엎드린다는 걸까요? 조선시대의 수많은 문헌,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중국의 역사서 사기를 보면 소름 돋는 음양오행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여름은 뜨거운 불, 화의 기운을 뜻합니다. 반대로 가을은 서늘한 쇠, 금의 기운을 뜻하죠. 가을이 되면 서늘한 가을 기운이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데 한여름의 불기운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가을의 쇠 기운이 감히 일어서지 못하고 3번이나 바짝 엎드려 숨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여름 불기운이 너무 강해 가을 기운이 복종하고 납작 엎드린 날이 바로 복날인 겁니다. 그럼 이 날짜는 조선시대에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그냥 날씨가 대충 더워지면 지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과 관료들은 24절기를 기준으로 아주 정밀한 수학적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천간 중 7번째 글자인 경자입니다. 명리학이나 오행에서 경은 가을과 쇠, 금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초복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절기인 하지로부터 3번째 맞이하는 경일, 중복은 하지로부터 4번째 맞이하는 경일, 말복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 후 1번째 맞이하는 경일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천간은 11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초복에서 중복까지는 정확히 10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복에서 말복 사이는 해에 따라서 10일이 되기도 하고 입추가 늦게 오면 20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는 해를 우리는 월복이라고 부르는데 조상들은 이 월복이 있는 해는 여름이 유독 길고 지독할 것이라며 긴장하곤 했습니다. 이 삼복의 유래는 무려 기원전 7세기 중국 진나라 덕공 2년까지 올라갑니다. 사기에 기록되길 여름철 무더위에 발생하는 해충과 역병을 막기 위해 성문에서 삼복 제사를 지내고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준 것이 시초입니다. 이것이 한반도로 건너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며 우리 민족의 독특한 복달임 문화로 정착한 것이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진짜 복날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현대인들이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치이자 생존 무기는 바로 절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삼복더위가 되면 아주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왕이 고위 관료들에게 빙표,
즉 얼음표를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더허, 박대감. 자네 올해 복날 빙표는 챙겼는가? 내 어제 서빙고에 아래 것들을 보냈더니만 얼음이 벌써 바닥을 드러낸다며 빈손으로 돌아왔지 뭔가. 박대감이 말도 마시게. 얼음 창고 관리하는 관료놈들이 뒷돈을 받고 시전 상인들에게 얼음을 홀라당 빼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내 오늘 조정에 나가 상소라도 올려 이 얼음 도둑놈들을 당장 유배 보내라 할 참이네. 김대감은 복날 얼음 한 덩이가 금값보다 비싸다더니 얼음 때문에 조정장판이 아주 피바람이 불겠구만 그래. 방금 보신 대화,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실록 등을 보면 이 얼음을 관리하는 창고인 동빙고, 서빙고의 관리 부실이나 사적 유용으로 파직이나 문책의 처벌을 받는 관리들이 속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나 제빙기가 없었기에 여름에 얼음을 얻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준비해야 했을 겁니다. 겨울에 한강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얼음을 가져다 지하창고 냉장고 격인 서빙고, 동빙고에 저장해야 했지만 여느 해보다 기온이 올라가기라도 하면 관리가 힘들어 남아있는 얼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얼음 사수는 복날마다 신경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고 안 봐도 뻔히 그려집니다. 그럼 얼음을 구경조차 못하는 일반 백성들이나 하급 양반들은 복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계곡이나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를 복다림 혹은 함나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양반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탁족을 즐겼습니다. 발만 물에 담그는 게 뭐가 시원하냐고 하겠지만 한의학적으로 발바닥은 온몸의 신경과 통하는 곳이라 찬물에 발을 담그면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기혈순환이 원활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복다림이나 탁족은 현대인들도 하는 피서이지요.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선비들이 옷을 다 벗고 수영을 할 수는 없으니 점잖게 바지를 걷어붙이고 탁족을 하며 시를 읽고 보양식을 먹었던 것이 조선의 진정한 힙스터식 복날 피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음식 이야기이자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복날엔 당연히 삼계탕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의보감에도 닭고기가 여름철에 좋다고 나와 있으니 조선시대 왕들도 복날엔 당연히 인삼 팍팍 넣은 영계 삼계탕 한 그릇씩 비웠을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아셨거나 혹은 모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기록에는 조선시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이나 규합총서 등을 다 뒤져봐도 삼계탕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안으로 닭을 고아 먹는 백숙이나 영계백숙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인삼은 음식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초고가 약재이자 외교 무역의 핵심 품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재배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대중화되지도 않았죠. 감히 닭백숙에 인삼을 툭툭 던져 넣고 끓여 먹는다? 그건 지금으로 치면 라면에 자연산 송이버섯이나 캐비아를 가득 넣어 먹는 수준의 사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삼계탕은 언제 생겨난 걸까요? 역사학자들의 고증에 따르면 삼계탕은 일제강점기인 1920에서 30년대에 들어서야 대도시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개삼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인삼보다 닭이 주재료였기에 닭의 자가 앞에 붙은 것이죠. 이것이 1960년대 이후 인삼 재배가 대량으로 가능해지고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비로소 대중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진삼의 효능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개삼탕에서 인삼 삼자를 앞으로 빼서 삼계탕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복날마다 줄 서서 먹는 삼계탕은 조선의 전통 음식이라기보다는 20세기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완성된 근대식 보양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삼계탕도 없던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복날에 도대체 뭘 먹고 그 끔찍한 무더위를 버텨냈을까요? 실제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진짜 조선의 복날 보양식 탑3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엔 상상도 못한 반전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홍성모의 동국세 시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게장국, 즉 지금의 보신탕입니다.
현대에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동물권 인식으로 복날 풍경에서 거의 사라졌고 법으로도 금지되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복날 최고의 국민 보양식이었습니다. 1849년 홍성모가 지은 조선의 세시풍속서 동국세시기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번화가에서는 게를 잡아 파를 넣고 푹 삶은 게장국을 끓여 파는데 여기에 고춧가루를 타고 밥을 말아서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한 것을 보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최도령이 책을 접어두며 코를 킁킁거립니다. 이보게, 이도령. 이 구수한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자네 혹시 기숙사 뒷마당에서 몰래 게장국을 끓이는 겐가? 이도령은 주변을 살피며 소리를 낮춥니다. 쉬. 조용히 하게나 최도령. 오늘이 초복 아닌가? 훈장님 눈을 피해 동기들과 푼돈을 모아게 한 마리를 잡았네. 얼른 숟가락 들고 오시게. 이 얼큰한 국물에 밥 한 사발 말아 땀을 쫙 빼야 사서삼경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는가? 최도령은 침을 삼키며 부채를 집어던집니다. 맹자께서도 고기 중에 개고기가 맛좋다 하셨거늘 체면이 무슨 상관인가? 나도 한 그릇 주시게.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이나 선비들은 개고기를 안 먹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조선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던 성균관 유생들조차 복날만 되면 단체로 개고기를 잡아 특식으로 먹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심지어 왕실의 종친들이나 정승판서들도 복날에 게장국을 서로 선물로 보내며 정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허다합니다. 조선인들에게 개고기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보약 취급을 받았던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개고기를 도저히 체질적으로 못 먹거나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먹는 육개장과 달게장입니다. 근대 역사학자 최남선이 쓴 조선 상식문답을 보면 기가 막힌 유래가 나옵니다. 복날에 게장국을 먹어야 더위를 이기는데 도저히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소고기를 게장국 조리법과 똑같이 푹 끓여서 만든 것이 바로 고기, 육, 자를 쓴 육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고기마저 귀했던 서민들이나 일부 지방에서는 닭고기를 결대로 찢어 게장국 양념, 고춧가루, 파, 마늘 등에 끓여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달게장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던 얼큰한 육개장이 사실은 조선시대 복날, 게장국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최고의 이열치열 보양식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 대망의 1위는 조선시대 진짜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다는 왕실과 사대부 양반들이 목숨 걸고 찾아 먹었던 최고의 귀족 보양식, 바로 민어탕입니다. 조선시대 속담 중에 복날 복다림에는 민어탕이 일품이요, 도미찜이 이품이요, 게장국이 삼품이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였죠. 정정승은 한숨을 쉬며 누워 있습니다. 어허, 날이 더워 기력이 완전히 쇠했구나. 마당새야. 내 오늘 복날을 맞아 민어탕을 한 그릇 하려 하니 서해안에서 갓 올라온 민어가 있느냐? 마당새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으며 나이고, 대감마님. 삼복철이라 민어 값이 하늘을 찌릅니다요. 한양 땅 가파른 양반들이 죄다 민어 부레를 찾느라 장터에선 부르는 게 갑입니다요. 정정승이 눈을 번쩍 뜨며 호통을 친칩니다. 이놈아. 돈이 문제가 아니니라. 삼복더위에 민어 부레를 푹 고운 탕 한 그릇을 먹지 못하면 내가 올가을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당장 민어를 구해 오너라. 민어는 백성, 민, 자를 써서 흔한 백성의 물고기 같지만 실제 조선시대 민어는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고급 생선이었습니다.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민어는 한여름인 6월에서 7월 사이, 딱 삼복더위 기간에 산란기를 맞아 살이 가장 오르고 기름기가 꽉 찹니다. 조선시대 부유한 양반들은 복날이 되면 이 민어에 파, 물을 넣고 맑은 국이나 매운탕으로 푹 끓여 먹었습니다. 특히 민어의 핵심은 바로 부레였습니다. 조상들은 민어 부레를 먹어야 진짜 민어를 먹은 것이라며 부레를 기름장에 찍어 먹거나 탕에 넣어 녹여 먹었습니다. 골았던 기운을 단번에 살려주고 가을을 맞이할 체력을 만들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삼복철이 되면 전국 해안가 관찰사들이 왕실의 수라상에 민어를 진상하기 위해 파도와 무더위를 뚫고 한양으로 진상했던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조선 왕실의 진짜 복날 히든카드는 닭이 아니라 바로 이 민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도 비싼 생선도 먹을 수 없었던 조선의 진짜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복날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돈이 없다고 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서민 조상들도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복날을 즐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삼복 팥죽입니다. 우리는 보통 팥죽을 동짓날에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은 초복과 중복에도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오행설에 따르면 팥의 붉은색이 더위를 몰고 오는 나쁜 기운과 역병을 쫓아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양학적으로 현대에서처럼 성분을 따져가며 먹은 것은 아니지만 팥은 비타민 B1이 풍부해 여름철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셈이죠. 여기에 시원한 밭에서 갓 수확한 참외와 수박을 계곡물에 담가두었다가 쪼개 먹으며 무더운 복날 하루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선시대 복날의 유래부터 날짜를 계산하던 치열한 과학적 원리, 그리고 삼계탕의 반전 역사와 진짜 복날 보양식들의 정체까지 낱낱이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에어컨도 냉장고도 없던 수백 년 전 조선시대였지만 자연의 흐름을 읽고 음양의 조화를 찾으며 각자의 형편에 맞게 게장국으로, 육개장으로 혹은 귀한 민어탕과 소박한 팥죽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복날의 유래와 보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5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실 복날의 보양식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닭백숙에 삼을 넣어 삼계탕을 먹고 육개장이나 달게장을 먹는 거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닭을 좋아하는 것도요. 지금은 식용유도 흔해서 튀겨 먹는 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이 대세이긴 하지만요. 옛날식 후라이드 치킨이 땡기네요.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복날에는 늘 먹던 삼계탕 대신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이나 제철 민어탕으로 조상들의 기운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번 복날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진짜 조선식 보양식 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사 엿보기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